오전에 이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파산할 염려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선 저는 도민들께 많은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증가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예산은 증가했는데 복지 예산 등과 같은 도민들의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또 감소됐냐?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로서도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저는 이번 이 재정의 위기가 단순한 어떤 경기의 변동,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넘어서는 이 지방 재정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더 문제가 커질 거고요. 매년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입니다. 우리가 세수라고 불리는 이 경기도의 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방세 수입이 한 절반이 되고 그 절반은 국고 보조금이 절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수익은 그중에 한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방세 수입을 그 작년 대비로 보면은 한 0.3%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이 아니라 5년치를 보면 6.3%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우리가 써야 될 세액의 그 세금의 예산은 증가하는데 들어오는 그 절반의 수입원인 이 세수, 특히 이 지방세 세수가 5년 동안 6.3%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아진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점차 이 지방세 세수는 우리가 원하는 수치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세, 그중에서 취등록세는 저희의 주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세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이 부분을 저희 세입에서 좀 포션을 좀 줄이고 뭐 지방 소비세라든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세원을 도의 세원으로 조금 포션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도 그런 건의는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세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최대 광역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이 지방의 재정 구조를 전환하고 제대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저희 경기도 의회랑 함께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입의 절반이 지방세였다고 하면 그 절반은 국고 보조금인데요. 이 국고 보조금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국고 보조금은 12%가 증가했고 5년으로 계산해 보면 42.5%가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5년 전보다 약 150%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국고 보조금의 매칭인 도비의 문제입니다. 증가한 그 국가의 보조금은 42.5%인데 우리 실제로 증가한 도비 매칭 금액은 43.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받은 이 보조금이 증가할 때 똑같은 비율로 경기도의 매칭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 매칭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 분권 시대에 경기도만의 사업들을 하기에 오히려 재정이 부족해지는 시점입니다. 상황인 것이요. 이런 국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이걸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100% 동의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더 많은 비율로 재원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법정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여지가 좀 적겠지만 기타 부분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국가의 비율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국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의 항목을 보면은 가장 큰 앞순위의 5개 사업을 보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실 세 번째 문제 제기를 해두고 싶은 거는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복지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복지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이 복지와 관련된 대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약 48.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여성 분야인데 이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7.8%가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복지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비율이 훨씬 큽니다. 내년에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매년 경기도의 재정은 어려워질 거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파선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기도가 좀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올바르신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국가에서 중심으로 하는 국가 보조 사업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 매칭 재원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체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입이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 저희 자체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들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좀 재정립을 하고 국고 보조 사업도 법정 사업 제외하고는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선별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으로 많은 부서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도민들의 요청과 또 의회에서 논의를 결과 만드는 예산들, 저는 이 예산들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고 향후에 이 자치 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이 재정에서의 분리, 재정에서의 자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